과학 분야 인싸들과 함께하는 인싸랑. 오늘 만나볼 인싸는 코로나19 특방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할 설대우 교수님입니다. 설대우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이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기술, 이 전달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유전자 치료제가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생기고 그 생긴 질병을 유전자를 수리하거나 또는 정상 유전자를 넣어줌으로 해서 치료하는 것, 이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유전자 치료제고요. 치료제 자체가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확대된 개념의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His peripheral vision has improved. In the best place I've probably been in 20, 24 years of life. Last year, for a lot of people, was a dark and miserable year, but for me, it was probably easy. 유전자 치료제를 만든다 이러면은 정상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사람과 같은 고등 생명체는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넣어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는 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막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세포 안에 오랫동안 유지 존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달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세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유전자 치료제가 그 모든 세포에 다 작용을 해서 그 특정 그 문제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다 고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성인인 경우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몇 개 정도 되느냐 하면은 60에서 80조 개 정도 돼요. 그러는데 원래 세포가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한 개가 되어서 한 개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60조에서 80조 개 되는 이 세포, 모든 세포들이 DNA와 관련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알부민인 경우에는 간에서만 만들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또는 DNA에서는 등가 모든 세포가 똑같지만 간에서는 알부민이 만들어지지만 뇌에서는 알부민이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간에서만 알부민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실제로 우리가 알부민이 돌연변이가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알부민이 돌연변이가 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부민 유전자를 피부에다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에다가 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방금 백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초기에 배아같이 굉장히 세포가 얼마 안 될 때 이때 유전자 치료제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막 분화, 분열, 정식 되었을 때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배아일 때 검사를 해서 어떤 유전병이 있나 하는 걸 요즘에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찾아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찾아냈을 때 배아에다가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온전히 사람이 다 되었을 때 특정 유전자는 특정 어떤 조직에서만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특정 조직에만 유전자 치료제를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 배아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유전자 치료제가 조금 궁금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주사를 하면 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주사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 몸 속에서도 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 세포도 우리 몸에서 계속 분열 정식하면서 새로운 세포로 계속 바뀌는 게 굉장히 빠른 세포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를 만일에 간 세포에다가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간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유전자 치료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해독작용을 한다거나 어떻거나 하면서 죽거나 하면은 들어가 있는 유전자 치료제와 같이 소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 세포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세포가 그 유전자 치료제를 물려받지 못하고 유전자 치료제가 없는 세포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다시 유전병이 생기는 거예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뇌세포나 신경세포 같이 한번 태어나면은 다시 분열하거나 이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냥 평생을 지가 가만히 갖고 있는 경우의 세포예요. 이게 망막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전달을 하게 되면은 한 번 투여로 거의 평생을 갈 것 같고요. 이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치료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전달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AV라고 하는 전달체인데 이 전달체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딱 두 개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탑재할 수 있는 유전자가 좀 길면 탑재가 안 돼요. 그래서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탑재하려고 하는 유전자의 길이가 특정 길이 이하여야 돼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안전성 논란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탑재해서 세포에 들여보내게 되면 실제 우리 유전체의 길이가 굉장히 긴데 그 유전체의 길이 곳곳에다가 끼워 넣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끼워 넣는 특징이 있습니다. 끼워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끼워 넣는 자체가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 전달체는 그런 위험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개발한 전달체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전체의 불특정 위치에 끼어 들어가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끼어 들어가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 유전자 중에서 어떤 길이가 긴 것은 아까 AAV 전달체 같은 걸로는 전달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든 전달체는 사람 유전자 중에서 제일 긴 거 또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유전자 중에서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되게 엄청 이상적인 전달체로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유전자 전달체를 개발한 게 거의 한 18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계속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실패, 그다음에 이런 형태 저런 형태의 계속적인 그런 어떤 개선, 또 거의 18년 정도 걸렸으니까 말하자면 18년 동안 논문 한 편도 못 내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또 이렇게 가다듬고 이렇게 개선하고 두 종류의 유전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이제 이거는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치료제는 한 번 주사에 25억짜리 약입니다. 25억이요? 2억 5천만 원도 아니고 25억짜리 주사예요. 비싸죠 이게? 예, 상당히 비싼데 이제 이 치료제가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이제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한 10억짜리 치료제를 만들어 보자. 10억도 비싸지만 2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좀 저렴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망막에 생기는 질병 중에 이 유전병은 환자가 좀 많습니다. Next to a groundbreaking gene therapy, as it may halt their sight loss before permanent damage. 그러면 아까 그 효소에 대한 유전자를 전달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전자가 길이가 되게 커요. 길이가 되게 커서 지구상에 현존하는 기술로는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었더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AAV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그럴 정도로 유전자가 길었어요, 이게. 그래서 AAV로는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전체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가 우리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를 우리 전달체로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스타가르트 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서 현재 동물에게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동물이 아까 그 유전자를 없앤 동물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쥐한테서 스타가르트 병이 생겨요. 그 쥐의 눈에다가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면 스타가르트 병 상황이 좋아져야 되겠죠, 이게. 결과가 몇 달, 멀어도 뭐 길어도 한 1년 이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1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사람한테 하는 임상으로
시작하신 그럴 거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유전병은 어떤 유전자 때문에 문제인 건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 전달체에 유전자를 실어서 보내면은 다 치료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기반 기술 또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달체 자체가 기반 기술이면서 플랫폼 테크놀로지인 거죠. 방금 이제 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전달체에 스타갈트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탑재하면 스타갈트 치료제가 되고 딴 걸 탑재하면 다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1년 정도 후에 임상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상용화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희귀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 1 이상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또 결과가 임상 1 이상을 했을 때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시판 허가를 내주고 정부가 시판을 하면서 임상 3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치료제의 시작과 끝이 다 전달체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18년 동안 힘들게 개발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여쭙고 싶어요. 12년째 정도 되었을 때 첫 테스트를 합니다. 첫 테스트를 하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보고 제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소리 지르는 것처럼 뭐 야호 이런 거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면 나 왔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실험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벽에. 유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전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분들은 자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회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기술이 고난이도고 원하는 의약품이 개발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초기에는 뭐 1개, 2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수십 개, 수백 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전병 치료제와 관련한 허브 국가 내지 뭐 메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누구든지 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유전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런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열생을 바쳐 봄직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구자로서. 선천적인 유전병을 치료한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고 또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기도 할 텐데 설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전달체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도 빨라지고 더 상용화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싸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싸는 누구일지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